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호텔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호텔 객실의 판매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호텔의 어떠한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져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볍게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겠어요?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영자는 또는 우리 호텔의 총지배인은 또는 호텔의 총지배인인 나는 OTA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가?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인식의 전환이 있지만 OTA에 대한 인식이 OTA는 싸구려 시장이니 실적이 많아도 팔지 말라든가 부킹닷컴 수수료 너무 비싸니까 거래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달 OTA는 매출이 얼마였나?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호텔이 돈을 내서 구축을 해. 총칭해서 OTA는 객실을 판매하는 그냥 하나의 창구일 뿐이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는 OTA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OTA는 우리 객실을 팔아주는 고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못되기도 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호텔들의 파트너 또는 거래처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가 생겨나고 성장했던 배경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는 고객의 소비 행동의 변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말이 쓸데없이 좀 어려워졌는데요. OTA가 잘나서 고객이 변화한 게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우리의 숙박객으로 찾아오시는 모든 고객들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OTA는 단순히 거래처일까요? 지금 시대의 OTA를 보는 인식은 단순한 거래처라는 간단한 기준점에서 확대돼서 고객의 트렌드, 소비 행동 변화의 산물로서 OTA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호텔들은 전략이 수립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인식을 너무 간단히 OTA는 그다지 중요한 마켓이 아니네. 그들은 우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라고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고객의 매일같이 우리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연회를 즐기고 계시는 많은 고객들의 소비 행동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OTA를 접했던 2000년대 중반과 지금의 OTA는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생겨라고 했던 10년 전에 미주 유럽 중심의 OTA들은 치열한 전쟁터를 벌이면서 인수와 합병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이 글로벌 OTA 전 세계 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그룹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OTA라고 파악하기에는 이미 공룡 이상의 거대 기업군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부킹홀딩스는 2020년 114조 원의 거래 총액을 갖고 있었고요. 역시 2020년 그들의 브랜드들을 통해서 8억 4,500만 실의 숙박객들을 유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 무서운 광풍은 부킹홀딩스도 피해갈 수 없었네요. 2021년도 42조 원의 거래 총액이었는데 이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67%가 감소됐고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떨어졌겠죠. 부킹홀딩스와
엄청난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는 거대 공룡 중에 하나인 익스페디아 그룹도 역시 거래 총액으로 거의 70% 이상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킹홀딩스와 익스페디아 그룹의 최근 주가 동향입니다. 세상에 돈 가진 주주들은 또는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이 지구상의 많은 분들은 2020년 3월 달 코로나의 위기가 심리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보여줬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바닥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그룹, 이 거대한 그룹이 끊임없이 성장해왔던 어떠한 주가보다 현재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인가요?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던 지금 시점인데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관광산업의 역동적인 성장세를 주식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들이 부킹홀딩스와 익스페디아 그룹의 현재의 주식 가격에서 주가 동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요.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도의 상황입니다. 한국에 약 250개 호텔들이 활용하고 있는 2019년도에 TL 링컨이라는 채널 매니저의 데이터 중에 어느 온라인 여행사가 한국 호텔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을 비교해 봤더니요. 압도적으로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페디아가 높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3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가면서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페디아가 숙박시설의 예약 채널들을 장악하고 리딩하기 시작을 하죠. 이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어비앤비고요. 에어비앤비는 저들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숙소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예약 방법, 새로운 차원의 알고리즘으로 독특한 자기들만의 회원들, 고객군들을 미주와 유럽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변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터파크, 호텔 엔조이, 호텔 조인으로 대표되어 왔던 기존의 빅3가 5년 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호텔 조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폐업을 했고요. 인터파크와 호텔 엔조이는 여전히 강력한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 OTA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호텔 산업을 리딩하고 계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흥 브랜드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호텔 시설들에 접근해 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종의 새로운 세대의 국내 OTA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1세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와는 이들의 행보는 굉장히 다릅니다. 공격적이고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야놀자는 2019년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일 수도 있었던 부킹홀딩스라는 글로벌 컴퍼니로부터 약 1억 8천만 US 달러를 투자받는 것을 기점으로 엄청난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질 않네요. 글로벌 시스템 컴퍼니인 PMS로 유명한 이지를 인수하고요.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태국,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젠이라는 브랜드를 야놀자가 인수합병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소개하지 않았던 국내의 수많은 PMS 업체들 그리고 시스템 업체들을 야놀자는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올해 깜짝 놀랄 뉴스가 발표가 되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조 원 투자 유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야놀자는 한국의 OTA가 보여주지 않았던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성장세를 보일까?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호텔과 한국 호텔들과 어떤 협업 관계,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 성장의 파트너가 될 것인지 또는 독소적 요소로 성장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국내 OTA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도 강조했듯이 한국의 19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1년간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을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가 아닌 쇼핑 구조를 갖고 있는 네이버의 여행 상품이 엄청난 약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이버의 여행 상품 부분은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어떤 성장세를 가져갈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들은 주목해 봐야 될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글로벌 OTA들은 한국 OTA에 밀려서 현재 코로나 시대에는 순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텔들의 직원들은 누군가가 많은 OTA들한테 나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OTA와 판매 계약을 하고요. 가격 관리를 그리고 판매 수량에 대한 관리, 상품 기획에 대한 부분, 예약 입력, 그리고 예약자들의 변심에 의한 변경이나 취소 등을 끊임없이 OTA가 제공한 엑스트라넷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격 변화가 심한 호텔들은 이 많은 OTA들의 엑스트라넷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서 일일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문제는 어떤 OTA에 어떤 고객이 많이 몰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노동력은 투입이 되고 인력 비용은 발생이 되고 고객 확보는 비효율성이 되고 매출 손실이 바로 이 어디에 어떤 고객이 모일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해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호텔들이 OTA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호텔의 운영이 진행되어 왔었죠. 하지만 미주 유럽은 채널 매니저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텔은 채널 매니저를 도입함으로써 운영 인력의 효율화를 가져왔고요. 획기적인 호텔의 인력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그리고 최대치의 객실 공급을 온라인 여행사에 함으로써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실제 지금 현재는요. 이 채널 매니저라는 게 호텔들이 OTA를 운영하기 위한 중간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 OTA로부터 들어오는 나의 호텔의 운영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예약 데이터들을 이 채널 매니저를 통해서 호텔의 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예약 자동화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PMS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판매 전략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채널 매니저를 통해서 OTA에 전달이 되는 판매 운영의 자동화 시스템까지 지금 현재 한국의 많은 호텔들도 채널 매니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텔 업무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15, 16년 전에 미주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채널 매니저로부터 시작이 돼 왔습니다.
단순히 OTA를 그냥 우리 호텔을 팔아주는 시장 정도로, 판매처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의 구성하고 영향에도 있죠. 이런 시스템의 구성과 영향은 어떤 걸 가져왔냐면요. 온라인 여행사가 아닌 어떠한 존재도 호텔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야놀자, 여기 어때? 아고다, 익스페디아, 부킹닷컴 같은 OTA들만 과연 우리의 거래처인가? 이런 시스템의 진화는 호텔의 거래처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네이버 쇼핑을 통한 여행 상품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2위는 쿠팡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3위는 이베이. 지금 이 그래프는 여행과 상관없이 한국인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결제 금액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네이버는 아고다 익스페디아 같은 호텔의 판매처로서의 OTA 역할을 해주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호텔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은 물건을 배송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지만 쿠팡은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3년 전, 3, 4년 전쯤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로 전환하면서 채널 매니저와 연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베이, 여전히 호텔을 중간 도매상처럼 팔고 있지만 앞으로 직거래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배달의 민족, 11번과 같은 곳들도 호텔과 앞으로 어떤 결합 상품이 나올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호텔 입장으로는 우리의 고객군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내국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채널이거든요. 이들과 거래할 수 있는 이유는 시스템이 진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2021년도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적인 변화, OTA의 플레이어의 변화를 한마디로 호텔들한테 압축해서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호텔을 판매하지 않던 새로운 세력이 호텔을 판매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있는 곳, 고객이 모여져 있는 채널들을 호텔들이 찾아가야 되는 전략적인 변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요. 그것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서울시 호텔들의 지금서부터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호텔을 판매하지 않던 새로운 세력이 호텔을 판매하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기존의 거래처만이 아닌 앞으로 누가 거래처가 될지 모르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OTA는 현재 시점에 주요 시장으로서의 호텔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장 환경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객실 몇 회를 더 팔아주는 커미션을 뽑아가고 있는 아주 얄미운 존재, 저것들만 없으면 내가 커미션을 덜 줄 수 있는데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생태계적으로 고객들과 여러 가지 디지털의 환경과 호텔과 그 중간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호텔 객실을 팔아주는 판매 창구만으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을 이런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잘 분석해야 이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호텔들이 유리한 점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OTA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 변화와 그로 인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된 호텔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눴고요. 다음 3강의 시간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